자, 시작합시다. 거기 첫 페이지. 항등식의 뜻. 제일 첫 페이지. 인수정리는 먼저 해야 돼. 뭐 인수정리는 우리가 진도를 이미 나와가지고 왜 하는지 알 것 같지? 인수정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막 쉬우면은 모르겠는데. 자, 일단 7번에 1번 항등식의 뜻. 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항등식 형태 아무거나 하나 생각나는 거 있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x 플러스 1은 EX. 그건 방정식.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이게 항등식.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항등식이 이런 거. a-1, k 플러스 뭐 b 플러스 1은 0.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그냥 좌변은 그냥 0이 돼야 돼. 0. 0은 0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등식은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식. 자, 그 다음 2번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에는 첫 번째 수치대입법과 두 번째 개수비교법이 있다. 어차피 항등식이라면은 숫자를 넣어도 되는 거고 개수를 비교해도 된다. 이것도 예시가 좀 중요해서 예시 하나씩 쓰고 갈게. 자, 아무거나 쓸까? 수치대입법. 자, 이게 첫 번째 예시. 이제 수치대입법을 쓰는 대표적인 경우. 1 대입하면 0 되고, 이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구나. 요거는 요식을 그냥 미지수로 잡고 나머지를 구해야겠다. 자, 요거 있는 법 혹시 알고 있니?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 그래서 1, 2 대입해주면은 좌변 우변 같아지니까 이걸로 a, b 값 구해주면 되겠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자, 일단 써놓고 볼 건데, 위에는 숫자를 대입하면 식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밑에는 숫자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게 없지. 이때는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뭐 항등식은 사실 자주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하시오. 거기 그림에 있는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fx는 그치, qx 플러스 rx. 혹시 gx랑 rx 관계 기억나? Y절. y절편? 요거는 자, 기억 안 나면 예시 좀 쓸게. 간단한 거 없나?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보자. 마이너스 x 둘이 빼주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이 곱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빼주면 4x 플러스 3 되겠다. 뭐 어렵지 않지? 얘가 rx고 얘가 gx란 말이야. 몫이 qx고 gx랑 rx의 성질이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3을 4로 나눴어. 그럼 그때 나머지는 최대 얼마? 1. 응? 야, 13을, 그러니까 어떤 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최대 얼마? 3이지. 얘가 얘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거 비교할 때 크기로 비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1차식은 2차식보다 작은 건가?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의 크기는 보통 뭘로 비교하냐? 차수로 비교를 한다. 이 내용은 어디에 연결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연결이 된다. 차수를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3차분의 2차 해주면은 밑에가 차수가 더 크니까 극한값이 0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식에서는 차수를 마치 크기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이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면 되지. gx의 차수랑 차수가 rx 차수보다는 크다. 자,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을까? 마치 진도를 나가서 이제 알 수 있거든? 다 인수정리에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인수정리까지 보면 쭉 연결이 되면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나머지 정리도 가볼게. 나머지 정리는 뭐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거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나오잖아. R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 그치. 뭐 A 대입하면 되지. 7 대입법 쓰면 되지. 왜 얘는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FA는 R, 요게 나머지 정리야. 자, 그 다음 인수정리로 바로 연결을 할게. 그래서 9번 이제 드디어 인수정리.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이 7, 8번이 필요하다. 자, 인수정리의 시작은 요겁니다. FA가 0이면 책에도 적긴 했어. 그럼 이제는 FA가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F3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별 다른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보통은 이제 인수정리 또는 실근 이 두 가지 정도 선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자, FA란 뜻이 뭐냐면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나? 그러면 FA가 0이면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뜻이야? 그치?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뜻이고. 자, 이 말은 곧 식으로 표현하면 fx는 x-a qx란 뜻이고, 이때 이 x-a를 우리는 fx에 뭐라고 한다? 실근? 실근이 x-a?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뭐야?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쭉 연결이 되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잠깐만, 예제 있으면은 예제 있구나 저기. 그래서 옆에 예제는 인수정리 문제들이고, 인수정리 문제들은 다 푸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문제는 좀 풀어오고, 웬만하면 오늘 끝나고 풀어. 그날 하는 게 나니까.
자, 딴 건 괜찮은데 118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118번. 마지막 거 그거 하나만 좀 풀어줄게. 아, 답지는 맨 뒤에 넣어놨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pa, pb, pc가 같대. 다 0이래. 자, pa가 0이면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이거 어때? p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dx 플러스 2x 플러스 c 놓고 a, b, c 집어넣으면 0이다 해주는 건 어때? 그러니까 px 식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d, f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문자가 겹치니까 a, b, c 집어넣어서 0이다 해주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 a, b, c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고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 실제로는 의미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PA가 0이라는 얘기는 그치.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고 x-p, x-c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다.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거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px가 있으면 p0도 구할 수 있지. p0은 마이너스 abc 는 마이너스 6이고. 자, 추가 조건이 있는데 요거 이름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자, 부정방정식 개념이 쓰입니다. 부정방정식 뜻이 뭐지?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계산이 불가능한 시 추가 조건을 항상 준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일단 빨리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직방을 가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고1 때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쌤이 뭐 아주 쉬운 문제를 넣어놓은 건 아니어가지고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나 직선의 방정식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문제들이 있지.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운 문제 넣어놓은 건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건 어차피 다 같이 못 풀잖아. 개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 풀다 보면 좀 느껴질 수 있다. 어디로 가요? 그 다음 개념 페이지. 이게 페이지를 안 넣어가지고. 7번 2차 함수 표준형. 찾니? 네. 자, 2차 함수 표준형은 이거는 그냥 뭐 알고 있으면 넘어가도 돼.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잠깐만. x-p의 제곱 플러스 q. 잘 몰라, 이거? 2차 함수 표준형, 그냥 표만 들어도 생각나야 되거든? 아니, 이거 모른다고? 이거. 표준형. 일반형은? A, X, 그치.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알고 있습니까? 2차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 방정식을 어떻게 그래프에 나타내? 좀 쓰라니까 좀 어렵지. 고등학교 때는 일반형 더 많이 쓰는 거 알지? 얘는 가끔 최대치수 구할 때나 쓰고. 얘는 2차? 함수. 2차 함수. y에다 0 대입하면은 뭐 구하려고 하는 거다? x 절편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x 절편 구하려고 딱 식을 썼더니 이름이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구한 해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함수의 입장에서는 그치, x 절편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이 x 절편이라는 거를 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x 절편이기도 하지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근이 되기도 한다. 괜찮니 이거?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할게. fx는 gx일 때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해야겠어요.
gx를 어. 넘겨서 fx 그 다음에. 그치, 야, 는 0 만들면 돼? 그 다음. 자, 그래도 1단계는 통과야. 판별식이라고 안 해서. 왜? 실근의 개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기도 해? 카드 판별식 많이 풀어가지고. 판별식은 몇 차식에서만? 그럼 우리 2차식만 푸나? 아니지. 엄청 많지? 종류야. 따라서 우리는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거는 2차식에서만 쓰는 특별한 식인 거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 9번이. 잘 생각 안 나잖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왜 그리는 걸까? 마땅히 방법이 없어서야. 그치? 2차식이면 판별식이라도 쓰겠는데 나머지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배운 적 있나? 공식 같은 거 없잖아. 그러면은 방금 했던 개념, 저 교점이 곧 뭐와 같기 때문에 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참고로 다 나오니까 하는 거야. y는 gx 그래프의 뭐와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 자, 이게 1단계. 자, 일단 그림으로 가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fx, gx를 그렸을 때 교점 몇 개입니까? 2개. 자, 하지만 곡선 2개를 정확히 비교하는 거는 정확히 그리는 거 어떨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 어렵다. 자, 따라서 다음 예제가 필요하다. 그냥 편하게, 아직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지 않겠으니까 2차 함수로 할게. 자, 이 부분이 fx, 이 부분이 gx라고 하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지금 하는 거는 수능 100% 출제야. 그냥 100%야, 100%. 매 회마다 1개 또는 2개씩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이 유형 자체가 100% 출제이기 때문에, 워낙 이 그래프를 다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다루는 개념들은 다 넣어놨겠지, 쌤이. 왜? 수투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프야, 그냥. 이제 계산 다 끝났어, 이제 미분 들어가면은. 미분은 계산 문제는 아니거든. 자, 그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식 어떻게 정리할지 알겠니? 곡선 2개는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야? 그치. 이 항이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 그리고 얘 그려서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를 해준다. 자, 어디에도 판별식은 없습니다. 2차식인 경우에 판별식 써도 되는데 거의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그래프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도 맞지만 우변은 곡선보다는 뭐가 좋다? 우변은 상수함수의 형태가 최고입니다. 곡선은 최악의 선택이고 양쪽 다 곡선을 그리는 건 최악의 선택이고 또 우변 1차 함수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가 달라져. 그러면은 또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그거는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해서 얘기해 줄 거야.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강 시간에 하는 거는 뭐 결론보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줄 건데, 왜 이유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게 답변이 잘 안 나왔지, 이 한 문장이. 왜? 이 밑에 있는 거를, 몰라서라고 하는 게 맞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여유도 없긴 했어. 고1 때는 이게 어려워서 안 나온단 말이야, 잘. 이걸 내잖아, 그럼 너무 길 생각을 아예 못해, 애들이. 물론, 판별식은 쓰겠지만, 이제, 뭐 얘는 좀 쉽게 쓴 거지만 조금만 꼬아도 이렇게 막 식을 그리기 쉽게 정리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래프로 좀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어. 더 하면 돼. 자, 10번으로 가면은, 개념은 알고 있을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표시한다? 왜? 구하기. 쉬워서? 그래프 아니면. 그거는 거의 답에 가까워. 그러면, 그래프는 언제 쓰는 거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 힌트 좀 줄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하나 그려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범위는 뭐 마이너스 1부터 한 2까지만 할까? 이렇게. 자, 요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힌트 줄게. 얘는 이름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이기도 하고, XY 관계식이기도 하고, 맞지? 미지수가 몇 개인? 2개인?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도 하거든. 다 같은 말이야.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실근 몇 개? 실근. 2개. 미지수 2개니까? 하나? 무수히 많아. x가 1이면 y 나오고 2면 나오고 3이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실근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쓰는 거는 좀 불가능하겠다. 너무 많잖아. 그래서 뭘로 표시해?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도구가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되나? 좀 내용이 많이 뭔가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거든. 자, 근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므로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프 필요하다. 왜 그렇게 그래프가 많은지 알겠니, 혹시? 수학에서? 알 수가 없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수학에서 진짜 쌤이 좀 주관성이 좀 들어가긴 한데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분류 작업이야. 정보의 분류 작업. 지금 우리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현재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예를 들어서 쌤이 학원업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쌤이 사회 초년생 때는 주 목적이 뭐였겠니? 강의를 잘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필요해? 수학을 잘하면 돼? 그럼 말은 어떻게 잘해? 찾겠지? 말은 어떻게 잘해? 어떤 언어를 써야 돼? 물론 어느 정도 재능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분류해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리도 해야 돼. 우리의 머리는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때 이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 우리가 용돈기입장 하나 쓸 때도 표를 쓰잖아. 그 표가 확장된 버전이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 수학에서 그래프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조금만 전문적인 분야가 되더라도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나를 해도 돈만 받으면 되나? 아니지. 돈을 얼마를 발라야 돼?
어떻게 발라야 돼? 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 다 정보들을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 이런 데 필요한 게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보면 돼.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잘 하고 나면은 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완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회사를 가든 내 본인 일을 하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근이 무수히 많고 얘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자,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을 뜻한다. y 값은 몇 개 그럼? 무수히. 무수히 많고. 모든 y 값을 쓸 수는 없으므로 그거 어디다 표시한다? 그래프에다 표시를 한다. 요 안에 있는 모든 y 값 표시했다. y가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 y가 작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y 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최대최소는 그래프에 표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개념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스트야. 이거 두 개 개념을 합치잖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y 값을 기록을 하고 싶은데 식에 막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뭔가 불편해. 어떻게? 식을 잘 그리기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려서 뭐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시그널 S를 구해주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계산이 아니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 최대최소는 여기 최대최소는 지금 안 풀어도 돼. 특강 끝날 때쯤 풀게. 그래서 지금 앞에 인수 정리해야 돼. 인수 정리하고 거기 107쪽에 보면은 쌤이 너무 조그맣게 써놓긴 했는데 107쪽에 방금 했던 개념 다음 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면 정답표 돼 있지. 거기 제목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있고 답지 볼 때는 맨 뒤로 가면은 거기 제목 중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있지. 그거 찾아서 그거 보고 채점하면 돼. 근데 요번에는 패스하고 최대최소는 좀 패스를 하고 딱 좋은 타이밍에 할게. 이게 미분 1단원 끝나고 하면 딱 좋아. 어디로 가요? 그 다음 144쪽으로 가는데 페이지로는 이거 내가 번호 진짜 다 입력 클릭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미 뽑았으니 어쩔 수 없지. 썼을까요? 3차 방정식이라고 써준대. 자, 3차 방정식의 풀이법.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뭐야? 뭘 구한다? x값을 구한다. 자, 이때 유형 1에 거기 설명 보면은 접근 방법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인수분해 그게 키워드야. 3차 방정식은 마땅히 풀 방법이 없어.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3가지나 있거든. 인수분해도 되고 근해공식도 되고 근해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완전제곱식에서 나왔어. 3가지나 있는데 3차 방정식은 이런 게 없다. 따라서 only 한 가지.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구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할 수 없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절대 못 구해. 대학 수학 거기까지 확장을 해도 절대 못 구해. 인수분해 안 되면.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절대 못 구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식만 근을 구할 수가 있어. 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오면 무슨 말이야, 그거는? 근을 구하지 못하니까 말아라, 이런 뜻인 거야. 억지로 인수분해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근이 꼭 필요하면 인수분해 해야겠지. 그래서 근을 절대 못 구한다. 그래서 이 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의 근사값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해, 보통은. 컴퓨터로. 우리 최근에 사이값 정리 배웠잖아. 3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요 근이 1과 2 사이에 있어.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1 집어넣었을 때 양수. 2 대입했을 때 음수. 자, 그 다음 0.5랑 1.5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근의 위치를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줄여가야 되고,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보통 컴퓨터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냥 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물론 컴퓨터로 계산하면 한없이 가까운 값은 구할 수는 있겠다. 되게 까다롭지, 생각보다. 결론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미분으로 가면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 배우거든. 그래서 이거 왜 넣어놨냐면, 그냥 혹시 3차 함수 다루는데 그래도 인수분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룰 수는 있어야 되잖아, 3차식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넣어놨고, 이거는 이번에 푸는 게 좋아. 이번에. 그래서 넘길 거는 최대 최소 정도만 넘기고, 문제는 최소한도로 넣어서 최소한도. 문제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바로 뒤에. 이제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게 쭉 넘기다 보면은, 개념구조화 노트 수학상 평면좌표 파트 있거든? 183쪽 옆에. 거기. 거기를 원래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그러니까 저번에 특강을 했어야 되는데, 때문에 뭐 사정 때문에, 첫날 했으면 여기까지 끝났거든. 여기까지 끝났는데, 일단 급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먼저 할게. 이번 특강의 핵심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물론 최고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울기가 간간히 나오잖아. 그냥 저기 미분 단원 있잖아. 미분은 그냥 기울기야.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제대로 다루는 파트가 바로 미분이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쓰는 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면 큰일 나. 실제로 이제 내신 문제 정도 레벨이면 그냥 뭐 공식 정도만 어떻게 유형이랑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거든. 우리가 기울기를 제대로 못 다루는 순간, 그러니까 기울기를 제대로 다루는 문제는 레벨이 좀 높아야 돼,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다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개념도 최대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 (1번) 직선의 방정식. 1번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기울기의 성질. 표준형 뭐 생각나는 거 있어? 표준형 두 가지 있는데. 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그치. 뭐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mx 플러스 n으로 많이 쓰니까 또 얘 평행 이동하면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이왕 하는 거 다 할게.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 알고 있나? 1차. 자, 여기 1번 표준형. 자, 이거는 그냥 짜잘한 개념이어서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만 보면 또 이해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될 거야. 직선들 여러 개 그려볼게. 그런 거 다 1차 함수지. 1차 함수. 얘는 그치.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지. 얘는 이거는 상수함수도 아니야. 그냥 이거 좀 궁금한 거 알겠니? 말할게. 모양은 분명히 뭔데? 직선인데 1차 함수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직선을 그렸을 때 이런 거는 다 1차 함수야.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1차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상수함수도 있고 x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한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1차 함수.
근데 요 축과 수직하거나 평행한 직선들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왕 쓴 김에 이 모든 직선 중에 유일하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그 기울기 1인데 y는 x면 길이 기울기가 다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하나 빼고 하나요? 딱 하나 빼고. Y는요? 자, 기울기 구하려면 x 증가량, y 증가량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x 증가량이 숫자고 y 증가량은 0이네. 얼마야 기울기? 있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바로 요거. 기울기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직선이야. 왜? x 증가량이 얼마야? 0. 최근에 분수 많이 다르잖아. 분모가 0이면 무한대? 아니, 여기서는 극한 개념이 아니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값. 따라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직선이다.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지?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그래서 모든 직선 모양을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제 기울기의 성질로 갈게. 자, 먼저 기울기의 뜻부터 갑시다. 기울기란? 요거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뜻하고, 자,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에서 m이 왜 기울기인지도 할게. m이 왜 기울기인지. 자, 이때 y는 mx에서 기울기가 왜 m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mx는 다른 건 몰라도 항등식 개념에 의해서 m의 값이 관계없이 0,0을 지나는 직선이다. 0,0을 지나는 직선. 이때 기울기를 그림에다 표시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쉽게 물어볼게. 근데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원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고 x 증가량을 표시하고 싶다. M을 아니야. 1 1? 1? x 증가량을 표시하고 싶다. 자, x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표시하려면 최소한 좌표가 몇 개는 있어야 돼? 그래,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점 2개를 찾는다. 뭐 찾을래? 일단 그치. 0,0은 하나 찾아주는 게 좋겠다. 또? 1, 그치. 자, 놀랍게도 1학년 애들은 이 m이 답변이 잘 안 나온다. 미지수가 있으면 일단 이 식을, 우리가 수학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식을 있잖아. 인식을 안 해. 숫자들만 있는 거 먼저 처리하려고 그래. 지금은 그래도 이거는 보이는 거야. 아무거나 2점 잡으면 돼, 아무거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밑에 그림에서. 이렇게 2점 볼까? 0,0이나 2,2m. x 증가량 얼마? 이렇게 2점 보면. y 증가량. 2에 이렇게 2점 잡을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x 증가량 얼마? y 증가량. 우리가 점을 어딜 잡더라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라고 나와? m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m을 기울기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야. 그치? x 증가량.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보자.
응? 잠깐만. 아들이 또 아픈가? 응, 여보. 여보. 나 학원. 아까 12시까지 왔지? 어. 뭔 일 있어? 몰라. 아, 그래? 근데 난 알고 있는 줄 알지. 월수 12시부터. 무슨 일 없지? 나 수업하다 나왔어. 들어갈게. 자, 그 다음, 이제 요 네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순서대로 L1, L2, L3, L4라고 할게. 그래서 기울기를 전부 다 표시를 할 건데, 그 기울기를 가장 보기 좋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X 증가량을 1로 잡는 거야. 왜? 그러면은 분모가 사라지고, Y 증가량이 곧 기울기가 돼버려. 그래서 X 증가량을 1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Y 증가량들을 표시를 하면 그냥 요 길이 있지 요거 이 길이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삼각비를 그림에 표시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그러니까 2로 잡아도 문제는 없는 거지. X 증가량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그중 이 단위 길이 1이 가장 편하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L1부터 L4까지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거는 곧 이 길이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 길이는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점에 Y좌표라고 해야지, 정확히. 그러면 요 L1의 이 Y 증가량, 즉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여기를 M2라고 하고, 여기를 M3, 여기를 M4라고 하자. 자, 이때 크기 순대로 배열을 하면 어떻게 나와? 그치. 아이고. X는 1. 그래서 M4, 3, 2, 1 순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이 방향이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다. 반식의 방향이다. 부호 상관없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기울기가 양수일 때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래. 네. 굉장히 쓸데없이,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인데, 계속 커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 커진 거거든? 근데 이 기울기라는 건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왜?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선이야.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이해되니? 마치 얘가 점근선이 돼.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돼버려. 이건 아까 저기서 얘기한 내용 때문에 좀 이해되지? 따라서 이쪽이나 이쪽에서만 비교를 해준다. 반시계 방향이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다. 자, 뭐 어렵지 않지? 따라서 요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데 뭐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더 기울기가 커? 이렇게 뭐 연장되어 있다 생각하면? 1번. 잠깐, 이 밑에 내용 어렵냐, 혹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가. 그래, 커지니까. 2번이 더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호 상관없이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기울기가 크다, 작다 비교하는 게 또 미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기울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그림에다 표시할 때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같이 표시해서 나타내는다. 자, 그 다음 2번.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아까 쓰긴 했지, 요거. 요거. 그럼 요거 해석이나 좀 하고 가자.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뭐에 관한 항등식? Y.
m에 관한 항등식이야.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x는 얼마고? y는 자동으로?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p, q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게 첫 번째에서. 자, 두 번째. y는 mx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점은 지난다? 0,0을 지난다. 근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하면 그 점의 좌표가 p, q가 되고 그치.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한계가 필요하다. 까지. 뭐 요거는 워낙 많이 했지. 3번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여기서 기울기에 영향을 끼치는 숫자는 뭡니까? y절편에 영향을 끼치는 숫자는 b와 c가 되겠다. 자, 이때 뭐 쓸 거 있냐? 쓸 거 없어? 여기 2번 이쪽 지워도 되지 여기. 네. 이때 거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보게. 2번 이 문자로 보면 좀 헷갈린데 숫자로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기도 하거든. 일단은 뭐 평행 조건 하나 쓰고 갈게 그냥. 얘는 간단하게 할 거여서 그 a-분의 a랑 b-분의 b랑 그 다음에 c-분의 c는 다르면 된다. 기울기는 같고 이렇게 두 개는 y절편은 다르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가도록 할게. 그 예시를 보면은 그럼 뭐 y절편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여기 같게 해주면 돼. 예시를 보면은 뭐 x-2y 플러스 1은 0이랑 2x-4y 플러스 2는 0이랑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다. 즉 x, y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식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여기 같은 배수만큼 곱하면. 즉 이게 뭐냐? 그래서 x 개수비라고 그래. 그래서 x 개수비, y 개수비, 상수항 개수비가 같으면은 그냥 어떤 식이야? 뭐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숫자로 보면 좀 편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 기울기에 영향을 끼치는 A와 B 부분, 이 부분의 개수비가 같으면 당연히 뭐 X랑 Y 쪽은 같은 식이니까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보통 많이 쓰니 안 쓰니 이거? 그렇게 안 써. 그냥 보통은 이제 직선에서는 거의 요거야. 거의 요거. 그냥 뭐 일반형 혹시 몰라가지고 일반형 간단하게 하고, 자, 그 3번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자. 이거 깊게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오늘 간단하게 공식 증명 시작 도입부 부분 위주로 할게. 공식 기억하고 있니 혹시? 기억나? 저거요? 절대값. 오케이. 자, 요거를 증명하기 위한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식이 있거든? 뭐 증명은 다음에 하고.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을 H라고 하고 여기를 X, Y라고 하자. 이때 이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증명이야.
그럼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 특징이 뭐가 있냐면 x2랑 y2가 사라졌지. 자, 제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직선 밖에 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여서 얘까지 쓰게 되면 되게 불편해, 좌표평면에서는. 물론 기하에서는 저 점을 쓰는 게 더 편해. 뭐 그건 기하 얘기고, 좌표평면에서는 이 점 쓰는 거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를 없애죠? x2, y2 없애고 나면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 이때 x2, y2를 없애기 위해서 x2, y2 관계식이 좀 필요하다. 좀 그림에 두 가지가 있어. 요거 하고 더 할 거 있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그러니까 x2, y2 들어간 식을 뽑아내기만 하면 돼, 여기 보고. 그림에서. 그렇지. x2, y2가 직선 위의 점이다. 또. 알면 되게 쉽게 보이거든.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가능? 가능? 이거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 기울기도 ax 넘기고 b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 그래서 두 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다 탁 넣어주잖아? 그럼 이렇게 바뀌어. 근데 좀 어려워. 근데 이걸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쭉 종합은 하긴 할 건데 이 수투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 얘기 좀 해줄게. 자, 2차 함수 위의 점 P에서 LS 선의 발 내렸을 때 PH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P의 값, P. 함수의 최소값. 아, 여기? 요거? 네.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네. 어떻게 구할까? P가 가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 P가 어디 있어야 될까? P가요? 제일 것 뭐 대충 요쯤? 이거 어떻게 표시해? 그 표시를 해야지. 이거 그냥 여기쯤 이러면은 안 되지? 계산이 불가.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와. 뭘까? 자, 힌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 예시를 뽑았네. 좌표. 안 돼. 안 돼.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림에서 처리해야 돼. 자, 뭐 그렸냐? 평행선 그렸어. 그럼 이 거리 다 똑같은 거 알겠지? 자, 여기도 평행선 하나 그려볼게. 너 아까 말한 그 꼭지점 지날 때고. 좀 가까워졌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건 아니지. 근데 이 평행선이 여기에 가장 가까워야 거리도 뭐야? 가장 가깝다. 그치.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이 바로 P가 된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 평행선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고 다 나와. 오늘 한 것들은 좀 중요한 개념들.